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원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19 시대 학생 비대면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대면 상담의 특성은요, 아무래도 누가 다 알다시피 장비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 PC를 통한 이제 화상 대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휴대폰이든 PC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하는 게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대면 상담에 비해 가지고 좀 다양한 면담이라든가 상담 기법의 사용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상담 시에는 그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겠죠. 대면에 비해 가지고 정서적 교감이라든가 치료적 개입에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정서적인 표현들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만약에 휴대폰으로 이제 대화를 한다면은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조금 이제 정서적 그런 신호를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 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화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할 거라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대면 화상이라든가 이런 휴대폰을 통한 이런 면담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만 활용하면요,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상담하여야 할까요?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업에 대한 불안, 친구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또 가정에 대한 불안, 어떤 거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어떤 것이라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상담을 받는다 자체는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이 나게 되면은 해열제를 복용하듯이 우리가 힘든 감정이라든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은 해결 방안이 찾아지지 않는 것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담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상담 시에 학생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면 상담과 거의 유사합니다. 특정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담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또 개방적 자세로서 솔직하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상담이기 때문에 굳이 숨기거나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고 그리고 상담이 마쳤을 때는 다음 언제쯤 상담한다 하는 것들을 약속을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상담 시간을 조정해야 될 경우에 미리 연락을 드려서 시간을 조정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 시에 상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치료적 개입들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혼자서 많이 훈련을 해보고 또 연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상담 선생님과 다시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힘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반드시 대처 방법을 상의해 놓으시고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 상황 때,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도 반드시 선생님과 미리 상담을 받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먼저 상담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상담 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단계별로 대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저위험 상태라 그러면은 정서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연습한 대로 나의 정서적 힘든 것들을 대처하는 방법대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없애려는, 힘든 감정을 없애려는 그런 불건강한 시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힘든 감정을 깔아앉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나마 상담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기 상황이 중간 정도이라고 판단되면은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대면 상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일시를 정해서 대면 상담으로 한번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 현재의 상태를 알리시고 공동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위센터나 필요실 경우에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기 상황이 아주 심각한 고위험 상태라 그러면은 스스로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호자 및 상담 선생님과 연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상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필요할 경우에는 방문한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내면 상담에 대해 가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